창업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왜 창업 얘기를 드리냐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트렌드로 모 기업의 중견기업이나 모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R&D 기업 형태로 스핀오프를 많이 합니다. 기업을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그냥 R&D 기업으로 만들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R&D 기업을 만드는 건 몇 가지 자격 요건은 필요합니다. 전에 있었던 특허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R&D에서 별도의 독립법인 형태로 하시면 창업자의 창업 기업은 또 만드실 수 있으세요. 지금 창업 과제가 대대적으로 폭발적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창업 과제가 지금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1,000억이 좀 넘거든요. 실질적으로 초기 창업자들이 1년 이내에 받아가실 수 있으신 금액들 자체가 대략 얼마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초기 창업을 하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자금 자체는, 초기 창업 자금 자체는 최하 3,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하 3,500만 원에서 스마트 벤처 학교라는 게 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금 자체를 1억 원까지 드리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요. 실제 1억 원까지 드리는데 스마트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나는 제조업인데, 나는 농업법인인데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스마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조금만 생각을 넓히시면 돼요. 농업은 안 되시나? 되시죠. 어떻게? 스마트 농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사업을 장기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시면 확장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스피노프도 많이 하시고요. 실제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접수가 마감이 기다려지는 게 4월 24일 날 끝나는 창업선도대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업선도대학 사업이 4월 24일 날 마감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국에는 28개 창업선도대학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일반형으로 나눠지고요. 하나는 거점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관학교라고 합니다. 입소형으로 나눠집니다. 입소형으로 나눠지시는데, 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자분들이 스피노프로 회사를 만드셔서 이런 초기 창업 과제를 받으셔서 회사를 별도로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이 회사는 R&D 회사로 그냥 아예 만드셔서 이 R&D 회사에 나오는 특허권이나 기술을 다 본사에서 다 사가는 형태로 해서 이 회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키우시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형과 입소형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사업비를 드리는 건 똑같은데 최대 정부에서 얼마씩 드리냐 했어요? 7천만 원씩 드립니다. 근데 입소형은 사무실의 입주 공간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1인 1실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공용실을 합니다. 근데 단 팀으로 만약에 앞에 계신 4명의 팀으로 만약에 창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방 하나를 그냥 드려요. 1년 동안 무상으로 쓰실 수 있으시게 방을 드려요. 돈이 한 푼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소형은 사관학교식 혹은 거점형이라고 하고요. 전체 28개 중에서 절반이 채 되잖아요. 한 40% 정도가 입소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연세대학교라든지 국민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입소형으로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건국대학교라든지 인덕대학교라든지 동국대학교는 비입소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장에 일단이 있어요. 내가 영업 비밀을 밝히면 안 된다. 개발하는 걸 제가 보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입소형을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입소형을 가시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출근 도장을 찍어야 되고, 한 번 있으면은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씩 있으셔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으세요.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시면 입소형으로 들어가시는 게 장점이 있으시나, 영업 활동이 많으시거나, 본사가 따로 있거나, 따로 외부 활동이 있고, 사무실 별도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일반형과 입소형인데 좀 일장일단이 있는데, 입소형의 최대 단점은 교육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시간이 대략 한 200시간 가까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왜 200시간이라는 시간이 여기는 60시간에서 이것마다 받으면 한 10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세요. 왜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으라고 하냐면은 실제 대한민국의 창업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조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부에서 1,000억, 2,000억, 3,000억이라는 중소기업청 기반으로 해가지고 2, 3천억이라는 돈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몇 명이 나왔고 피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왔냐는 거예요. 저커버그가. 근데 실제 미래창조과학부나 심지어는 관광공사, 또 기체진흥원, 협회 이런 데서 또 창업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생각하시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창업 과제를 쏟아부음으로써 이거를 얻는 성공해가지고 취업률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거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이 수천억을 쏟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 창업자들을 요즘에는 뭐 전체 창업자들 중에서 뭐 30%를 50%를 청년 창업자를 뽑아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 뽑아봤자 500명, 1000명밖에 안 돼요. 500명, 1000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취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돈을 왜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 드리는 초기 창업 과제 사업비는 반드시 10개월 이내에 다 쓰셔야 돼요. 10개월 이내에 쓰는 게 뭐예요?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쓸 수가 없어요. 기고용된 사람이 인건비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내 재산을 증식하는 데 쓸 수 없어요. 외주 용역이나 재료비를 사시거나 뭐 기자재를 사시거나 일부 이렇게 비용을 쓰시고 또 마케팅 비용 쓰시거나 이런 비용으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단 신규 고용하는 인력은 비용을 쓸 수 있으시죠. 이게 1년짜리 사업처럼 보이시지만 10개월 안에 돈을 다 쓰셔야 돼요. 이 돈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이 10개월 안에 돈이 들어가는 거를 다 어디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실물 경비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창업, 이 돈이 막 오르기 시작하면요. 외주업체들이나 이거 외주서 받아 사는 업체들은 매출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상당수 많은 돈들이 다 외주를 받아 사거든요. 이게 내수경제 활성화 자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내수경제 활성화 자금으로 초기 창업 과제나 이렇게 R&D 과제를 전국적으로 지원해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초기 창업 과제는 전 세계에서 유의무이합니다. 전 세계에서 딱 2개의 국가만 이렇게 초기 창업 과제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 거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실리콘밸리, 미국, 창업의 메카인 이스라엘, 어디 거 같으세요? 터키입니다. 전혀 의외의 국가죠. 근데 우리나라만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벤치마킹에서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실제 그 전 세계 전문가들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너희 국가는 얼마씩 주니? 라고 물으면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통역관 있잖아요. 말뜻을 이해 못해요. 왜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 창업자와 1년 미만, 2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한테 왜 1억 가까운 돈을 주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 그래요. 저희 우리나라한테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수경제 활성화의 자금을 쓰이시는 거고요. 이거를 초기 창업 과제를 기존에 있는 중견 업체들이나 업력이 좀 되신 업체들이 좀 활용을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당장